이렇게 그야말로 법정 연금이라는 새로운 단어까지 등장할 정도로 이재명 대표는 계속해서 재판에 끌려다니고 있고 뭐 그 전에 검찰 수사도 정말 탈탈 털리듯이 받았는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 가족에 대해서는 왜 이렇게 무혐의 처분을 계속 가고 있느냐. 그리고 오늘 윤 대통령 기자회견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김건희 여사에 대한 사랑이 정말 커 보이더라고요. 윤 대통령이 정말 아내에 대한 사랑이 정말 대단하다. 이거는 그거는 그 포로라고 하는 거죠. 네. 사랑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포로지. 그냥 포로다. 네, 사랑이 아니다. 네. 포로. 네, 모르겠어요. 사랑의 포로라 그러면 또 두 분은 또 너무 좋아할 수도 있지만, 덥네요, 갑자기. 포로. 그래요. 이 기자회견 좀 내용 보셨을 텐데 어떠셨습니까? 뭐 기대도 안 하셨을 것 같긴 하지만. 어떠셨어요? 기대를 하지 않았는데요. 네. 그런데 보니까 이분에게는 국정을 하루라도 맡겨서는 안 되는구나. 네, 현실 인식을 못하는 거예요. 네. 아예 다른 세상에, 딴 세상에 살고 있는 느낌. 본인은 밤낮 없이 국정을 보살피고 있고, 심지어 국정농단이 심하다. 만약에 대통령이 국정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고 국정에 대해서 잘 통찰을 한다면 지금처럼 해서는 안 된다라고 여러 사람이 비판을 하면은 그 비판을 겸허하게 수용할 줄도 알아야 되는데 아예 딱 잘라 버리잖아요. 그러면서 오히려 아내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고, 그러니까 아내를 정당화시켜 주는 거죠. 그런 일을 할 수 있고, 그것을 국정농단이라고 한다면 국어사전을 바꿔라. 맞아요. 그 얘기도 있었죠. 국어사전 바꿔야 돼요. 이제 우리가 이제 정부에서 바꿀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은 국정농단은 김건희 여사처럼 활발하게 국정 수행을 하는 경우를 제외한 최순실 아내가 아니면서 그런 사람을 국정농단은 한다고 하는 거지. 아내가 하는 것은 국정농단이 아니다. 이건 무슨 논리인가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뭐 국정 지지율이 낮다라는 것도 조금도 걱정 안 하고 앞으로 더 잘해보라 라는 뜻 같다라고 한다든지 정말 굉장히 현실 인식을 못하시는 자기 부정과 우월감. 나는 고3 수험생보다 더 열심히 인수 업무를 돌봤다. 그러니 내가 어떻게 당에서 하는 공천에 신경이 났었겠느냐. 그건 당 최고위가 했다. 그렇지만 이미 본인 목소리가 나왔는데 목소리를 부정하는 거예요. 당에서 말이 많네 했잖아요. 아니 그 얘기도 있었는데 공관위에서 나한테 왔길래 내가 김영선이 경선 때 정말 열심히 뛰었으니까 그거는 김영선이 좀 줘라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걸 다 부정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기자회견 중에는 아니 그 의견 낼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니 김영선이면 어떨까 한다 이게 아니고 해줘라 명령을 한 거예요. 지시한 거예요. 해줘라. 오, 그러네요. 해줘라. 해줘라. 그랬는데 말이 많대. 말 많으면 안 된다는 거죠. 항명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너 말 많어. 그런 케이스가 바로 박정훈 케이스잖아. 박정훈 수사단장. 죄송해요. 깜짝 놀랐어요. 박정훈. 최혜병 사건에 임성근 사단장이 책임이 있다라고 수사 결과를 냈더니 그러면 누가 사단장을 해? 하면서 버럭 화를 냈고 그게 그거죠. 말이 많네? 너 말이 많네? 너무 말이 많네? 내가 누군데? 그거는 여사만 얘기할 수 있어요. 오빠, 이 명 선생님 아침 일찍 이렇게 전화하게 하면 오빠 대통령 자격 있어? 그러니까 부인한테 뺨 맞고 화풀이를 국민한테 하는 셈인 거예요. 그렇네요. 와, 우리 의원님 말씀 들어보니까 이 기자회견에 대한 또 새로운 또 해석. 해석할 필요도 없어요. 시간이 아까워 해석하면. 그러니까 오죽하면 그런 것도 있었잖아요. 아까도 이야기를 했는데 본인도 특검에 참여를 해서 수사를 했으면서 특검 제도 자체를 부정하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본인이 박영수 특검팀장의 일원이었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국회가 특검을 뽑으면은 그런 게 상권분립 위반된다. 미국도 그렇게 안 한다 이래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그거 맞는 얘기입니까? 상권분립 얘기가 나와야 되나요? 각 나라마다 네. 다르겠죠. 네. 그런데 자기가 근데 특검을 했으니까. 네. 그런데 의회는 네. 의회 통제가 예산 통제도 하고 또 그 뭐 공직 네. 주요 공직자들을 임명 동의도 하면서 청문회도 하고 실제 우리처럼 청문회에서 인준 거부를 했는데 대통령이 임명 강행하는 나라는 아니거든 미국이. 그렇게 의회 통제를 충분하게 할 수 있다면 모를까. 미국과 우리 또 네네 달라요. 또 그렇죠? 달라요. 네 오히려 의회가 굉장히 약한 가운데 네. 그나마 이 특검 같은 경우 네 국회가 그렇게 법률안도 내고 또 임명도 한다 그러면 네. 상권 분립을 그나마 부족한 가운데 보완을 하는 장치인 거죠. 네. 그렇게 봐야겠네요. 네. 저 의회 권력이 막강해서 네. 뭐 예산도 사실은 의회에서 네, 네, 다 네. 하니까 네. 미국 같은 경우는 네. 그렇게 비교할 수가 없는 건데. 고위공직자 뭐 수백 명 인준 안 하면 연방 정부가 뭐 안 굴러가잖아요. 그렇죠. 네. 네. 예산도 네. 마찬가지고. 네, 네. 그러니까 그거를 네. 교묘하게 섞어가지고 마치 네. 우리나라 국회가 잘못한 것처럼 얘기를 하던데 네. 시정연설 안 온 것도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아니 네. 이렇게 야유하고 네. 막 국회가 난장판인데 대통령 갈 수가 있겠느냐 이런 식으로 네, 얘기를 네. 하던데 이거는 국회의원들 들으면 또 화날 일인 것 같습니다. 아니 바이든 날리면 해서 예. 그 변명을 하면서 아하. 그때 바이든이라고 안 했고 날리면. 민주당 날리면 대한민국 민주당을 얘기했다 그랬잖아요. 아, 이 XS 그 욕설의 대상이 네, 네. 미국 국회가 아니라 네, 본인은 한국 국회. 밖에 나가서 그러면 민주당에게 XX라고 먼저 욕을 해놓고 우리가 언제 대통령이 네. 오셨는데 XX라고 합니까? 그런 적, 네, 없죠. 적어도 그런 말은 안 하잖아요. 네. 네. 그렇네. 근데 왜 못 와요? 욕설 먼저 네. 한 사람이 누군데? 그날 국회를 또 무시한 사람이 그날 또 누군데? 골프장 가지 않으셨을까? 이것도 기록 한번 따져봐야겠습니다. 네. 정보공개 청구해가지고. 네. 이 국회를 안 오고 국회를 무시하는 거 결국에는 국민들을 네. 뭐 무시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산안 설명으로 대통령이 11년 동안 온 게 관례가 되고 전통이 됐는데. 예산안 설명은 네. 더군다나 이 윤석열 정부에서는 복지 예산을 대폭 깎고 부자 감세도 했고 또 과학 예산 대폭 깎고 이래서 그 걱정들이 많았잖아요. 네. 네. 그렇다면 예산 시정 연설을 하면서 내가 나라를 어떻게 이끌어왔고 앞으로 어떻게 이끌겠다 하는 국민 보고인 거죠. 야당 보고 오는 게 아니라. 그렇죠. 야당 보고 네, 아니고 네. 국민 보고 네, 대회처럼 네, 네, 네. PT를 하는 거예요, 네. 자기가.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그때 예산 시정 연설인가 하러 오셨을 때 밖에서 막 신발 던지는 그런 폭력 사태도 있고 했잖아요. 그런데 맞네. 네. 그런데 그런 거 뭐 다 뭐 그럴 수 있다는 식으로 넘어갔잖아요. 다 법적으로도. 국민 탓, 네. 국회 탓, 네. 뭐 법 탓, 뭐 이렇게 하고. 네, 윤석열 대통령이. 네, 그런데 이제 우리 네. 추미애 의원님 말씀하시는 네. 순간 너무 많은 분들이 접속하신 건지 감사합니다. 이 네. 트래픽이 많이 몰렸어요? 사이트가 다운이 됐어요. 추미애 뜨니까 사이트가 다운이 돼 버렸네요. 네, 야. 지금 그래서 허용 우리- 접속량을 우리 초과하였다고. 안기령 위원장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아니, 저는 처음부터 있었어요. 추미애 뜨니까 사이트가 마비되는 이 사태까지 벌어졌습니다. 네, 그래서 야. 제가 이걸 한번 네, 알아보고 다시 말씀드릴게요. 지금 네. 서명 그 페이지가 안 열리고 있거든요. 그래요. 네. 야, 네. 이거 대단하십니다, 네, 의원님. 파워가 대단하십니다. 오늘 저희가 김민석 최고위원부터 시작해가지고 네, 쭉 네, 가고 네, 있는데 네. 추미애 의원 등장하니까 난리가 났네요. 네, 이렇게 다운까지 됐습니다. 네. 그래서 결국 우리 이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는 국민들이 나설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네.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오늘 네. 기자회견 보니까 그게 확실해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의원님. 그 독재의 평범성이라는 말씀 들어보셨어요? 네, 들어봤습니다. 어디 나오죠? 퀴즈 어려워요, 그죠? 네. 어떻게 소수가 다수를 지배하는가라는 음. 그 민주주의는 어떻게 무너지는가 하는 그 책이 이어서 나오는 예. 네, 책에 독재의 평범성이라는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마치 악의 평범성처럼 독재 평범. 네, 독재의 평범성이라는 건 우리가 그냥 네. 합법적 독재 같은 거, 법을 통한 독재 아하. 이런 거에 길들여질 때 침묵하고 방관하다 보면 네. 아까 드린 말씀처럼 그런
법적 처벌이나 그런 공직자들을 쫓아내야 되는데 오히려 네. 그들에게 힘을 주고 면죄부를 주고 정당화시키게 되는 거예요. 그걸 독재의 평범성이라고 하는 건데. 네. 네. 그러니까 독재를 일상적으로 우리가 경험하면서 그냥 귀찮으니까 네, 입 다물고 가만히 있는 거죠. 그래서 만연하게 되는 거죠. 지금 그 상태예요. 네. 그런데 이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 하면 사법을 도구화로 쓰는 건데 법의 허점을 이용한다든가 또는 그 법을 지나치게 그 잘못되게 부당하게 사용한다든가 또 우리가 네. 당하고 있는 지금 이재명 대표가 당하고 있는 법의 선택적인 집행 예. 또 그다음에 법률 전쟁 이렇게 네 가지를 수단으로 쓴다는 거예요. 그게 법률 전쟁은 어디서 가장 특징적으로 보이냐면 2010년도 헝가리 정부가 그랬다는 거예요. 이 헝가리에서 굉장히 민주화 투쟁하던 진보 진영의 지도자가 네. 권력을 잡더니 갑자기 독재자가 돼가지고 언론을 장악하고 사법부를 장악을 해요. 네. 근데 그 대법원장을 갑자기 자격 요건을 까다롭게 만들어요. 그래서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을 임명하려고 일부러 거기에 딱 맞춤형으로 법을 고치는 거죠. 예. 그리고 헌법재판소장도 마찬가지로 그런 식으로 임명하고 인원수를 확 늘려가지고 네.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만 임명하는 건데 우리가 맞닥뜨리고 있는 상황이 꼭 그건 거예요. 지금 맞아요. 대법관 임명 네. 그렇게 하는 거죠. 또 헌법재판소의 재판소장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 꽂으려고 왜? 지금 탄핵하자 그러니까 탄핵 안 당하려고. 그다음에 지금 결혼이 3명이나 생겼는데 아직까지. 임명 안 해요. 네. 그럼요. 그리고 이 인권위 같은 경우도 네. 이 행정이나 이런 데서 인권 침해 당하면은 인권위 가서 우리가 하소연해야 되잖아요. 네. 그런데 그 인권위에 얼마 전에 우리가 국회가 야당이 추천해가지고 통과를 시켰는데 임명 안 해요. 아직까지. 네. 네. 야. 우리가 계속 당하고 있는 거 뭐 방통위의 구성원을 야당이 추천을 해도 임명 안 아니죠. 하고 예. 그러니까 본인이 상권 분립 언급할 자격이 없어요. 국회가 추천한 국회를 통해서 그렇죠. 야당이 추천한 건 법이 그렇게 보장한 건데 네. 이 상권 분립 차원에서 견제와 균형 차원에서 아하. 근데 야당이 추천한 건 절대 임명 안 해요. 이렇게 그러네요. 이 법적 횡포를 부리고 있는 건데 이게 법률 전쟁의 한 종교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법을 통한 네. 독재가 독재의 평범성인데 아하. 우리 여기에 너무 길들여지면 안 되는 거예요. 두 눈 부릅뜨고. 맞아요. 네. 와, 그러니까 법에 따라서 뭔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면 네. 국민들이 봤을 때, 법치주의 국가니까 뭐 법대로 네, 네. 되겠지 했는데 네. 자세히 들여다보면 네. 네. 법을 그야말로 법을 활용한 네. 법을 잘하는 사람, 법 기술 네. 부려가지고 그렇죠. 사실상 독재를 하고 네, 있다. 네. 이거 무서운 일이네요. 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이제 네. 바로 깨어나야 되고 네. 특히 야당 민주당이 정말 큰 역할을 해야 된다. 만약에 이 국회까지 이 여권 여당에서 가져갔다면 과반을 차지했다면 네. 끔찍합니다. 아니 그랬다면은 막을 수가 없는 거죠. 아예 이 횡포를. 이미 저는 경험 선포했다고 봐요. 이미 그랬다면. 그랬다면 네. 네. 무섭다. 네. 근데 그나마 지난 총선에서 네. 이렇게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야권에 힘을 주셨기 때문에 이 정도인데, 네. 그래도 계속 이재명 그러니까요. 대표를 이재명 대표. 그러니까 이 법률 독재를 누구를 겨냥하느냐 하면 전국적으로는 야당 대표를 겨냥하는 아.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른바 정적 네. 네. 라이벌을 그렇죠. 무너뜨리고 네. 네. 지도자 이제 정치력을 없애야겠다 이렇게 네, 얘기를 네. 하고 있는데 네. 그래서 우리가 이 여기에 맞서고 있는 네. 우리 국민들, 이건 우리 야당 시민들의 개인의 일이 아니에요. 맞아요. 네. 이 땅의 민주주의를 우리가 회복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 독재의 평범성을 우리가 침묵하지 말고 깰 수 있느냐의 문제. 그러니까 네. 이게 그냥 당하는 건 이재명이 당하는 거지만 극복은 온 국민이 함께 극복을 해야 되는 거예요. 네. 야 오늘 의원님 말씀 들으니까 이 서명이 정말 네. 중요하다. 네. 네. 이번 판결이 네. 너무나 중요하게 다가오는 그런 시간입니다. 우리가 외세가 침입을 했을 때도 주권을 상실했을 때 그냥 네. 주권 재민이 사라진 거잖아요. 네, 주권을 잃음으로써 네. 그때 태극기 들고 독립만세 불렀던 그 심정처럼 우리가 이 침묵하면 안 되는 네. 거죠. 아까 그 독립운동하는 마음으로 서명에 네, 네. 동참하자 하시는 분들도 계셨는데 네.
아직까지 사이트가 안 아까 열리네. 초당 5명에서 8명 서명하고 계시다고 했는데 너무 많은 분들이 몰려서 그러신 것 같아요. 아직까지 그 사이트가 열리고 있지 않은데 복구 중이라고 합니다. 복구 중이다. 추미애 효과네, 추미애 효과. 추미애 뜨니까 이 사이트가 마비될 정도로 사람들이 몰리고 있습니다. 용량을 초과해. 트래픽을 초과했다고. 저까지 하라 그랬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왜냐면 나중에 이제 99만 9,999명 될 때 딱 100만 명 맞춰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회원님.